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한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는데요. 낮이 되면서 구름은 점차 걷히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퇴근길에는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후부터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서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희수 경북도 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도박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영구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당은 김희수도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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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경북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제2선거구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희수 도의원은 562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저녁 밥값 내기를 위한 친목 도모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천군 의회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현직 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참담한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김희수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했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희수 도의원의 도박 사건은 모두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도 내 지방의원들이 벌인 불법 행위이자 부도덕한 행위. 또 경북도 의회는 균리특별위원회를 열어 267만 경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희수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예천군 의원과 스트릿바에 출입한 국회의원 등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를 위해 포항시와 LH, 한전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분양 활성화 특별대책 TF를 구성했습니다. 블루벨리 분양 활성화 TF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분양가 할인, 업종 다양화 등 입주 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 1차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유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경상북도는 경주시가 2차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1차 후보지로 발표한 지자체는 경주와 울산, 세종시 등 12곳입니다. 다음 주 2차 심사를 앞두고 경주시가 지역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유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경주시가 역사성과 접근성 등 축구 인프라가 가장 좋은 후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파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형식인 축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그동안 화랑대교 유소년 축구대회를 17번째 개최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영구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었고 경주는 유소년 축구 개척지로서 지금 인프라 구축이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 축구도 같이 발달하면 좋은 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주 2차 심사에서 경주시가 통과될 경우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500억을 지원하기로 했고 2차 선정이 경주시가 되면은 경상북도에서 200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우리 대한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되는데 큰 탄력을 받을 것이다. 경주시는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해 경주를 관광과 접목된 한국 축구의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관광도시 경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하고 일어설 수 있는데 축구종합센터가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주에 12개 후보지에 대한 2차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6곳을 채택한 뒤 다음 달 중에 우선 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산촌 거점 육성 시범 사업에 선정된 울진군에 6년간 500억 원이 투입돼 금강송 명품숲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6억 원을 들여 도시민의 귀산촌 지원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과 국유림 임대농장 활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4년까지 금강송 치유휴양 네트워크와 연구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물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지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순찰하지 않은 결과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먹는 물 절반 가까이를 취수하는 형산강. 집수정에서 500여 미터쯤 떨어진 상류에 쓰레기 자루가 둥둥 떠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줄잡아 10여 개. 지난해 말 누군가 100여 자루를 몰래 갖다 버린 것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옆 다리 아래도 몰래 버린 쓰레기 더미가 보입니다. 장판과 쓰레기 자루 등이 쌓여 있습니다. 좀 더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물통 등이 널려 있습니다. 강 안쪽 나무에는 폐비닐이 여러 갈래로 찍힌 채 바람에 펄럭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네이 때 휩쓸려 온 것인데도 수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사용한 오염 방지용 펜스도 물에 떠밀려와 강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없는 동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얘들이 다 치웁니다. 강 안쪽 농사는 불법인데도 영농자재 보관용 천막까지 설치한 채 버젓이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거와 정화활동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강과 바다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와 같이 강을 이용하려는 계획에는 적극적인 행정기관이 정작 강 보존에 필요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수거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인 황호동 주민 62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황호동 일대 3,100여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5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5년간 국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누적된 비리 의혹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 선거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이 농협 개혁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농협이 짓고 있는 생강 출하 조절 센터,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무려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22,000제곱미터, 46억 원.
그러니까 평당 68만 원의 임야 상태로 건설업자에게서 산 건데 이 건설업자는 농협이 매입하기 불과 한 달 전 평당 37만 원을 주고 미리 사둔 겁니다. 시세 차액 21억, 농협은 한 달여 만에 2배나 돈을 더 주고 산 겁니다. 더구나 농협은 자신들이 매입할 부지를 건설업자가 미리 사들이도록 대출까지 내줬습니다. 개발해서 분양해서 팔면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싸게 살라고 이제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더 이상 깎아주지는 못하겠다. 2015년경에 30에서 35 정도 몇 개월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불과 2달 전에 시세가 그런데 2배 이상 주고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임을 하기 위한 방법이든지. 이 농협은 비상임 임원에게까지 옷값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해마다 편법으로 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두 건 모두 경찰 수사 중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승진을 하자면 얼마나 줘야 된다느니 여직원들에 대한 성폭행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한 조합장 후보자는 돈 선거 정황이 포착돼 별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사례는 농협이 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농협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합별 정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대의원, 이사, 감사에 진출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어요. 내부에서 바꿔내기 위한 조합원 스스로의 노력이. 현재까지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선관위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74건, 사법기관의 수사도 2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농협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 기사를 발송한 A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충전하기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황량한 들판과 다름없는 주차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1시간 가까이 기다려봤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교통량 정보와 전기차 보급 현황, 기존 충전기의 위치와 사용률 등 11종류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충전기 위치를 정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모델을 이용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대구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23곳의 위치를 분석했더니 67%가 적절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을 가로, 세로 1km 크기의 격자로 나눈 뒤 대구시 전체의 전기차 보급량만 고려해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도 있고 분석 방식도 개발됐지만 예전의 주먹구구 방식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 제공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설치했는데. 어떤 충전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려주는 실시간 정보도 최대 15분 30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서버 방식만 바꾸면 길어도 1분 만에 최신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개방량으로는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작 단계 수준입니다. 과학적인 방식이 개발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쌓여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꿰지 않은 서말의 구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80억 원을 들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노노케어 등 39개 사업단이 2,6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은 9개월 동안 매주 이틀에서 사흘씩 이루어지며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달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영덕군은 평생교육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동네 배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 배움터는 5명 이상의 학습자가 모둠을 구성해 지원을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통기타와 리본 공예 등 맞춤형 강좌로 구성되고 수강생들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면 연장만을 위한 치료 대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길을 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건데 1년 만에 3만 6천 명이 존엄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환자의 목숨만을 유지시키는 연명의료. 아직은 건강한 편인 73살 권기한 씨가 미리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신청하기로 한 건 남은 가족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또 병원에 가보면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서는 말이야 그 식물 인간으로 계속 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절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싶지 않겠느냐. 연명의료 결정제 시행 1년 만에 국내 임종 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11만 4천여 명, 경북엔 2,660명이 사전 의향서를 제출해 웰다잉을 택했고 그중 실제 3만 6천 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환자 본인보다 말기 환자들의 가족 결정이 많아 67.7%에 이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은 법정 등록 기관을 통해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북의 법정 등록 기관은 모두 4곳, 그중 2곳이 문경에 있는데 문경보건소에는 1년간 300여 명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부터 전화 문의가 많았으며 도내 최초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존엄사법의 안정적 정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대상을 모든 질환의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의사 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는 투자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인센티브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는데요. 낮이 되면서 구름은 점차 걷히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퇴근길에는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후부터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서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